시작됐죠? 저희가 지금 CNN 아키텍처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1등 했었던 이미지넷 데이터 챌린지에서 1등 했었던 네트워크 구조들을 지금 통시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2015년에 1등 했었던 구글넷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까지 얘기했냐면은 그래서 구글넷 구조는 물론 옛날에 1등 했었다고 해서 이 구조를 다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옛날부터 사람들이 어떤 점들을 좀 주시했었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풀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중요하게 생각한 어떤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짜냈었는지, 그 문제와 해결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희가. 그래서 구글넷 이전에 나왔던 게 알렉스넷이랑 VGNet이었고, 알렉스넷에서 VGNet 넘어갈 때는 좀 디자인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VGNet의 디자인 가이드를 좀 제시했고, 네, VGNet에서 짜고 나서 보니까 이거 계산 용량이 너무 컸던 게 좀 사람들이 개선시키고 싶었던 점이었죠. 그래서 계산 효율성을 많이 개선한 구글넷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넷이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지점에서 그 계산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다운샘플링을 매우 빨리 했다라는 지점을 좀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도입했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꿈보다 해몽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원바이원 컨볼루션은 뭐 이를테면은 어디 보자. 꿈보다 해몽으로 얘기하기로는 좀 픽셀별로 넌리니어리티를 다르게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는 됐지만 사실 원바이원 컨볼루션의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이 연산량을 줄이는 게 상당히 좋은 그 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돌리되 이 뒤에 컨볼루션들을 이렇게 뭐 다르게 줘가지고 뭔가 서로 다른 레졸루션의 그 그림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신경을 쓴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내용이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계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썼던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여러분 VGG넷이랑 그다음에 그 이전에 알렉스넷 보면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몇 층 쌓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그 아웃풋들을 다 한 줄로 플래튼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한 3장 정도 쌓거든요. 자, 그런데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파라미터 수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레이어 파라미터 수도 많고 그다음에 연산량도 꽤나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글넷의 여기 맨 위에 층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확대가 되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은 자체적으로 이 아이패드에서 한번 확대를 해서 보세요. 맨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한번 하고서 그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딱 한 번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앞단까지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딱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몇 층이야? 자, 인풋이 1024 곱하기 7x7인데 여기서 커널 사이즈 7짜리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해요. 그러면은 사이즈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1024 곱하기 7x7이었던 게 1024 곱하기 그냥 1 곱하기 1이 되죠? 1024 곱하기 1 곱하기 1을 그냥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붙여가지고 1024를 1000개의 그 스코어 벡터로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이전 그 VGNet이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VGNet은 한번 플래튼 해가지고 25,088개의 디멘전 그 베리어블 개수를 만든 다음에 25,000개로부터 4,096, 4,096부터 4,096, 4,096에서 1,000으로 가는 풀리 커넥터 레이어 3개를 붙였죠.
여기서 넘버라고 파라미터가 되게 많았는데 그 녀석과 구글넷의 마지막 층을 비교해 보면은 넘버라고 파라미터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파라미터 수가 줄어드니까 넘버라고 콜랍스도 많이 줄어들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구글넷의 전체 구조고요. 자, 그러면은 구글넷 전체 구조가 뭐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잘 보면 끝단 두 개 뭔가 이상한 거 두 개가 붙어 있죠. 자, 이거는 약간의 공학적인 고민인데 여러분 이 X가 하나 들어왔다고 하면은 여기 맨 마지막에 쓰기 Y가 이렇게 여기 바깥에 있고 X로부터 스코어 계산하고 Y랑 스코어랑 그 연산해가지고 로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 구글넷은 맨 처음 만들어질 때는 여기 중간에서 또 스코어를 계산해가지고 로스 계산하고 중간에 또 중간 결과 가지고 스코어 만들어서 Y랑 비교해가지고 로스를 또 만듭니다. L1, L2, S를 둬가지고 전체 로스가 L1 더하기 L2 더하기 L3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Y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겠죠? 이거의 직관적인 아이디어는 만약에 그레디언트를 구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정말 그냥 과학적으로 봐서는 근본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모티베이션은 무엇이냐고 하면 지금 이 단일하게 로스를 계산하는 그 방법으로 가면 이 각 웨이트의 그 델타 그 DL, DW 미분계에서 계산하기 위해서는 백 프로퍼게이션이 이렇게 쫙 들어오겠죠? 그러면 물론 렐루 레이어를 씀으로써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많이 좀 완화되긴 하였겠으나 이 아래층 최초층 정도 되면은 이 DL, DW 미분계수 계산이 수치적으로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앞단의 트레이닝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앞단의 트레이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왜 맨 위에 L로부터 백 프로포게이션을 너무 길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공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중간에 그 로스를 붙여가지고 여기 오른쪽에서부터 중간에 백 프로포게이션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중간에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잠깐만 써보자면은 이를테면은 이거죠. 이렇게 밖에 L1, 여기 L2, L3 있어. 그러면은 여기 단에 어떤 DL, DW 계산한다는 거는 잘 생각해보면 DL1, DW, 여기 DL2, DW, DL3, DW거든요. 그러면은 DL1, DW는 뭐 이렇게 아랫단에서는 상당히 좀 미미하더라도 DL3는 이렇게 레이어가 이렇게 크게 멀지 않으니까 DL1 DW랑 DL2 DW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도 DL3 DW가 좀 이렇게 적당히 스케일이 있어가지고 업데이트가 조금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생각으로 여기 옆에다가 좀 뭐라 그래야 돼? 보조적인 레이어들을 좀 붙여놨고요. 자, 이제 그 이후에 발전된 생각입니다. 사실 구글넷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나오기 전에 나온 뉴럴 네트워크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 구글넷 중간중간에 끼면 굳이 이런 보조적인 클래시파이어가 뭐라 그래야 돼? 이쁘지 않게 이렇게 붙을 필요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배치놈 있으면은 요 보조 클래시파이어 붙이는 트릭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았다. 옛날 얘기입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까 2015년이라고 했군요. 2014년까지가 그래서 VGNet이랑 구글넷 이렇게 나온 시점이었고, 우리가 층이 이렇게 옛날에 리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8층, 19층, 22층까지 왔다가 이제 201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152층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랐겠죠? 152층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렇게 요새도 많이 쓰고 있는 레지넷입니다. 숙제에도 있고요. 레지넷의 구조를 이제부터 한번 살펴볼 겁니다. 보자. 사람들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나오고 나서 우리는 이제 10개가 넘는 층이 있는 뉴럴 네트워크도 나름 잘 훈련을 시킬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10층 말고 50층 정도 쌓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은 이론적으로 봤을 땐 층을 높이 쌓을수록 이 곡선을 더 많이 곡선이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정 경계를 더 꼬불꼬불꼬불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복잡한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복잡한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하는 결정 경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훨씬 같은 데이터셋에 더 높은 아큐러시를 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저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20레이어 쌓은 거랑 56층 쌓은 거랑 테스트셋 기준으로 아큐러시가 오히려 떨어지는 겁니다. 테스트 에러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사람들은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우리의 직관이 이런 게 있죠. 자, 여기가 가로가 x축이고, 가로가 설명 변수의 축이고, 그다음에 세로축이 연속형 반응 변수의 축이라면, 우리의 직관, 점이 이렇게 있어. 간단한 모형은 회귀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간단한 모형은 이렇게 직선에 생각이 되고, 복잡한 모형은 뭔가 그 모델 자체가 이렇게 다양한 곡선을 포괄할 수 있어서 마치 모든 라인에 다 오버피팅이 되는, 주어진 모든 x점에 다 오버피팅이 되는 것까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물론 20층 뉴럴 네트워크도 충분히 복잡한 구조이지만 20층과 56층을 비교해봤을 때는 56층이 훨씬 복잡한 모델이니까 마치 20층, 56층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냐. 사람들의 추측은 이랬습니다. 층이 높으면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게 이 논문의 그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 논문의 주요 메시지는 이 직관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 논문은 뭘 조사해봤냐면요. 트레이닝이라도 같이 조사해봤어요. 자, 만약에 오버피팅이 일어났어요. 좌측을 보세요. 좌측에 보고 계신 그림에서 트레이닝 에러가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56층에 오버피팅을 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점들을 꼬불꼬불꼬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면은, 트레이닝 에러가 56층이 훨씬 20층보다 낮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층이랑 56층이랑 실제로 트레이닝 에러를 비교해 보니까 트레이닝 에러조차도 56층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56층의 그 성능이 안 좋으니까 훈련이 덜 된 거야. 이게 팩트라기보다는 훈련이 덜 됐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들은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층수가 높아지면은 우리가 관찰한 거는 언더피팅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 좌측 상황에서 56층은 오히려 약간 이게 20층 같은 거고, 오히려 56층이 이런 식으로 더 피팅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저자들이 보시기에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자, 20층과 21층 한번 딱 한 층 차이가 있는 뉴럴 네트워크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20층 있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21층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한 10층, 10층 쌓고나서 10층 또 올려. 이게 20층짜리 뉴럴 네트워크라면 21층짜리는 10층에다가 10층 나온 결과에다가 리니어 한번 변환하고 이렇게 시그마 넌리니어 변환 한번 씌운 다음에 다시 10층 올린 게 21층짜리죠. 만약에 이 함수가 넌리니어를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x를 ax로 보내는 이 텀이 만약에 ax가 x 이런 요 a라는 웨이트를 적당히 잘 정리하면은 이 리니어 레이어가 항등함수가 되게 할 수 있잖아요. 동의해요? 자, 그냥 a를 그냥 뭐 h10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 똑같은 매트릭스로 정의한 다음에 a라는 매트릭스를 중간 웨이트 일주가 나머지 때 다 0으로 채우면은 이 리니어 레이어는 인풋과 아웃풋을 똑같이 만드는 대응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시그마 넌리니어티만 빼고 생각하면은 20층이랑 21층이랑 같아져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다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트레이닝 하기 전에 그 모델 자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20층은 21층의 특수 케이스인 거야. 오케이? 마찬가지로 보면은 56층짜리랑 20층이 56층에 잠깐만 이렇게 쓸게 이렇게 20층이 56층에 스페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선형 모형이 3차 회계 분석 모형의 스페셜 케이스인 것처럼. 자, 그러니까 솔루션만 잘 찾았다면 분명 56층이 더 오버피팅을 무조건 일으켜야 돼요. 트레이닝이 잘 됐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56층짜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웨이트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거야. 물론 이거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이런 하나의 해석을 줄 수 있다인데요. 이분들의 가설이 뭐냐면 약간 천재적인 그 직관인데 이분들의 가설은 뭐냐면 이 아이덴티티를 항등 함수를 이 뉴럴 네트워크가 잘 훈련할 수 있었다면 이런 언더피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입니다. 이분들의 직관은. 여기서 이분들이 얻은 직관은 그래서 그 다음으로 어떤 실험을 했느냐? 아이덴티티를 잘 배울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80페이지 잠깐 읽겠습니다. 자, 디퍼 모델 21층짜리는 한층 더 낮은 거, 그 20층짜리를 잘 포함할 수 있어요. 왜? 20층 다 복사해 온 다음에 한 층은 그냥 아이덴티티 펑션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레이닝만 잘 됐다면은 더 깊은 모델은 한층 낮은 것보다는 트레이닝이 그러니까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어야 돼. 적어도 트레이닝 에러에서는요.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좋지 않다는 이게 현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를 파악을 했고
그래서 여기 이 저자들께서 세운 가설은 이겁니다. 지금 어디서 문제가 일어났냐면은 DLDW 계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 같다. 그래서 깊은 모델은 이 W 좋은 웨이트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힘든 것 같고, 특히 이분들이 집중을 둔 가설은 만약에 아이덴티티 펑션을 잘 배웠다면은 더 깊은 네트워크랑 더 얇은 네트워크가 별 차이가 없을 텐데 대우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옵티마이제이션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이덴티티 펑션조차 못 배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네트워크 구조를 아이덴티티 펑션을 좀 잘 배울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바꿔보자. 자, 아이덴티티 펑션 어떻게 잘 배우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제안하는 구조입니다. 좌측은 컨볼루션이긴 하지만 대충 이렇게 쓰겠습니다. AX, 렐로, 시그마 AX, WX라고 쓸까요? W1, WS, W1, 시그마, W2X. 이 쉬운 녀석을 이렇게 HX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통의 그 스탠다드한 뉴럴 네트워크 구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다시 렐로 씌울 거잖아요. 여기서의 제한은 자, x를 집어넣었을 때 hx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w2 시그마 w1x 더하기 x를 한번 이렇게 밖에다가 한번 빼주자 이겁니다. 구조 하나 만들 때. 자, 좌측과 우측의 차이가 뭐예요? 여기 x를 릴리어는 컨볼루션이니까 레이어 통과시키고 렐로 통과시키고 다시 레이어 통과시켜서 얻은 결과가 그냥 2층 뒤의 결과라면은 81쪽이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2층 뒤의 결과는 레이어 2개 통과시킨 결과에다가 이 레이어 들어오기 전에 x를 그냥 한 번 더 더해주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좌측과 우측에 대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좌측. 자, 좌측. hx는 w2 시그마 w1x에 대해서 hx가 x가 되게 하기 위한 w1과 w2 물지 한번 생각해봐요. 자, 생각하는 동안 우측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측 문제에 대해서. 우측입니다. 이번에 hx가 w2 시그마 w1x 더하기 x이면서 자 hx가 x가 되기 위한 w1과 w2 뭘까? 좌측 질문은 약간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우측 질문은 대답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우측 질문에 대해서는 W1과 W2가 그냥 0이면 HX가 아이덴티티 나오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 오른쪽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뭐랄까 그 웨이트의 초기 값을 대충 0으로 설정을 한다면 우측이요. 우측 구조에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출발을 대충 W들이 모두 이 제로 근처에서 출발을 하면 오른쪽 네트워크 구조는 대충 아무리 층수가 높다고 해도
대충 다 아이덴티티 펑션 근처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좌측에 비해서 아이덴티티 펑션을 흉내내기 획기적으로 쉬워졌죠? 방금 얘기했던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요 웨이트들을 영어로 설정하면은 이 전체는 그냥 아이덴티티 펑션을 계산하게 된다. 자, 방금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자. 레즈넷의 본질적인 이 혁신은 그래서 요거 하나 만든 게 아주 이노베이션 포인트입니다. VGNet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를 하나의 블럭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아래로 촥촥촥촥 이어붙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자체를 하나의 블럭으로 생각을 해서 쫙 이어붙입니다. 이게 레지넷의 레지듀얼 네트워크 줄여서 레지넷의 그 제한된 구조입니다. 아직 앞으로 이 3x3 컨볼루션, 렐루 3x3 컨볼루션, 그다음에 렉스를 같이 더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렐로 씌우는 이 녀석을 우리가 하나의 레지듀얼 블락이라고 부를 건데요. 자, 요 블락 하나하나를 오른쪽엔 지금 필터 사이즈입니다. 필터 사이즈를 촉촉촉촉 이게 VGNet처럼 각 가로 세로 픽셀 수는 점점 줄이고 채널 수를 점점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각 블럭들을 위로 쌓아 나가면서 전체 구조를 좀 구성을 합니다. 조금 더 여기 레지넷에서 한번 레지넷은 층수가 많기 때문에 이 층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의 추상화가 더 있습니다. 블락을 여러 개 쌓은 거를 여기서는 스테이지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지금 블락 하나고요. 블락이고요. 그다음에 요 세 개를 묶어가지고 그냥 레지넷에서는 스테이지 1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또 이렇게 요 세 개의 블락들이 이어가지고 스테이지 2라고 부르고 타타타타 해서 스테이지가 여러 개 있고요. 그다음에 굳이 스테이지 개념으로 나눈 이유는 뭐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각 스테이지가 시작할 때마다 채널 수가 2배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왜는 아니고 그냥 이 설계가 그렇다는 것인데 각 채널이 각 스테이지의 첫 번째 블락이 시작할 때마다 스트라이드 2짜리 컨볼루션 이용해가지고 가로 세로 픽셀을 2분의 1로 줄인 다음에 채널의 개수를 2배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는 뭐 이렇게 그 블락 하나 볼 때마다 이 블락 하나가 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야 잘 안 보일 때가 많죠. 레지넷쯤 되면은 코드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같이 보는 게 공부에 좀 유리합니다. 자,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할게. 방금 지금 요 중간 구조를 설명했고요. 앞단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앞단 구조 보시면은 자 지금 오른쪽에 블락으로 짧게 설명된 거를 좀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한 것인데요. 맨 처음 레이어 부분 설명입니다. 맨 처음 레이어는 이미지나 데이터 쓰시니까 3바이 224바이 224인데 지금 커널 사이즈 7 스트라이드 2짜리 64개 필트 이용해가지고 가로 세로 사이즈 112로 확 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맥스 풀링 이용해가지고 커널
스트레드 2짜리 백스플릿 이용해가지고 또 아웃풋 사이즈를 반으로 확 줄입니다. 이 아이디어 어디서 온 거예요? 구글넷에서 맨 처음에 레졸루션 확 줄이는 데서 왔죠? 맨 처음에 레졸루션을 확 줄여야 전체 연산량을 낮출 수 있다는 인사이트가 우리한테 있었잖아요. 그 인사이트가 지금 여기서도 인사이트가 여기도 적용이 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미 네트워크 초반에 이 부동소수점 연산이 상당히 많이 경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윗단 한번 봅시다. 맨 윗단도 구글넷에서의 그 아이디어가 많이 적용이 됐어요. 자, 구글넷처럼 맨 마지막에 나오는 녀석이 아마 뭐 1112 곱하기 모르겠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뭐 이렇게 C by H by W에 대해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적용해가지고 C by 1 by 1으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가는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보여요? 오케이. 이 아이디어도 어디서 온 겁니까? 구글넷에서 온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전체적인 계산량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18층을 쌓은 레지넷 기준으로요. 자, 맨 처음에 원 컨볼루션 레이어, 그 다음에 레지넷 블락이 2개니까 4개 컨볼루션, 그 다음에 스테이지 2에서 채널 128개짜리 2개 레지넷 블락이 있으니까 스테이지 2에서 컨볼루션 레이어 4개, 스테이지 3 4개, 스테이지 4 4개. 그래서 16층에다가 1층 1층 해가지고 레지넷 18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미지넷 세트 기준으로 탑5 에러 레이트가 10.92%가 나왔습니다. 10.92%면 어느 정도예요? 한 2013년 정도죠? 그럼 얘를 어떻게 더 쌓느냐? 34층으로 올렸습니다. 레지의 블락을 더 쌓았어요. 더 쌓았더니 8.58%야. 8.58%가 됐고요. 이제 VGNet을 뛰어넘으면서 계산량은 한 4분의 1 정도로 줄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VGNet보다 연상량 적으면서 좋은 성능을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떤 또 디자인을 시도해 보느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렸던 블락은 그냥 3x3 필터가 있는 컨볼루션 2개 통과하는 기본적인 레지리얼 블락이고요. 이 사람들이 새롭게 시도한 블락이 뭐냐면, 자, 그러면은 계산량 계산하면은 18HWC 제곱의 플랍 개수가 나오는데,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이용해가지고 어디 보자. 채널 개수를 4시계에서 시계로 줄였다가, 그래서 4분의 1배가 된 채널에 대해서만 3x3 컨볼루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x1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채널 개수를 다시 4배로 늘리는 이런 이른바 바트넷 레즈리아 블락을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토탈 플러스는 더 줄어드는데 레이어 개수는 더 많아지고, 자, 보자. 레즈넷 34에서 각각의 베이직 블락을 다 바트넷 블락으로 바꾼 게 다 층수가 늘어나겠죠? 레즈넷 50이 되거든요. 레즈넷 50이 됐을 때 이미지 탑5 에러가 7.13%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각 스테이지에서 스테이지 3에서 스테이지 4에서 뭔가 블락 개수를 확 늘렸더니 그래서 101층이랑 152층이 됐더니 이제 이미지넷 탑5 에러가 5.9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연산량은 연산량은 확실히 늘어나긴 하겠죠? 그렇지만 아까 VGNet이 연산량이 아마
16 어쩌고 16 기가플럽이었거든요. 16 기가플럽과 비교하면은 이 152층까지 쌓은 녀석이 여전히 연산량은 한 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한 번 포워드 패스할 때마다 연산량은 확실히 적은데 이미지넷 탑5 에러는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이 레지넷 구조가 VCC넷보다 연산량은 적으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하게 됐네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맨 처음에 네. 20레이어랑 20레이어랑 56레이어 비교하는 그래프 있어요. 여기요? 완전 처음 여기. 거기서 네. 궁금한 게 네. 왜 저거를 저렇게 접근을 저기 가설로만 해야 하는지가 좀 궁금한 게 그냥 차라리 20레이어부터 21, 22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제 어디서부터 성능이 좀 안 좋아지는지나 이런 거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왜 그냥 이런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건지? 오케이. 처음 가설을 얘기를 할 때 질문이 이건가요? 이 테스트로 가설 얘기할 때 20, 56 두 개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20, 21, 22 다 56층 싹 비교하면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그림이었을 텐데 이 페이퍼는 왜 20이랑 56만 보여줬을까? 오케이.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고 제가 이 페이퍼를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논문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짧은 시간에 저자의 그 독자의 이목을 끌까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관심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 그냥 논문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제가 막 추측을 해보면 오히려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는 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좋았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추측입니다. 네. 근데 자신들의 관찰을 어떻게 프레젠트 할지는 전적으로 논문 저자들의 자유 몫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약간 하나의 가상의 어떤 상상의 나래일 수 있는데 저자들은 아마 1층부터 56층까지 다 실험해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가장 요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게 하필이면 56층이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디 보자. 레지넷에 대해서 좀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하고 3시 50분에 10분간 쉬겠습니다. 레지넷은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152층이잖아요. 상당히 이제 이 더하기 x라는 요 경로를 하나 추가해줌에 따라서 요것만 했는데 훨씬 더 깊은 층수가 많은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일단 이렇게 X를 더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이 커뮤니티에 좀 이노베이션을 줬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미지넷 챌린지 말고 다른 챌린지에서도 뭐 이렇게 이미지넷을 이용한 뭐 분류, 그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 그다음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코코란 데이터셋도 되게 유명한데 여러 가지 데이터셋 대상으로 다 일관되게 높은 성능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 구조가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일관되게 더 성능을 높여. 그렇다면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사람들이 요 페이퍼가 나온 이후로 레지넷에서 상당히 많이 쓰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슬라이드가 2020년 슬라이드인데 2020년 기준으로 투데이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2022년 최근 업데이트된 슬라이드를 봤는데 거기서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지를 이용한 어떤 일에 어떤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할지 모르겠다면 보통 마치 타뷸러 데이터셋에서 일단 그레디언트 부스팅부터 하고 봐라는 것 같이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레지넷부터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 레지듀얼 네트워크 구조를 사람들이 뭐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이것도 약간 공학적인 트릭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 리니어 연산을 한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살짝 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순서를 바꿔보니까 자, 좌측은 뭐예요? 좌측은 렐로 잠깐만 다시 자, 순서가 어떻게 바뀐 거지? 잠깐만 제가 헷갈린다. 오케이 잠깐만. 여기는 아이덴티 더하기를 하고 나서 hx는 뭐 더하기 x 하고 나서 이렇게 액티베이션 하라는군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자. 렐루를 씌우고 나서 아이덴티티를 더하는군요.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드느냐? 잠깐만. 해석하기로는 이러네요. 좌측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Cannot actually run identity function since output are non-negative.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막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 통과하고 나서 아이덴티티 더한 다음에 바로 렐루를 씌우죠. 그렇다면 어디 보자. 그렇다면 잠깐만, 오른쪽부터 볼까요? 이 슬라이드 자체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된다. 네. 오른쪽은 자 잠깐만 여기 따라가 보죠. 모든 웨이트를 다 0이라고 하면 자 여기 인풋에 대해서 여기를 지나면은 x가 되죠. 오케이. 그럼 좌측은 그게 안 되냐? 좌측은 자, 0, 0, 0, 0이라고 해보죠. 여기서 x가 들어왔어. x가 들어오고 여기가 x가 나오는 건 똑같은데 렐루를 통과하면 x 0, x가 되겠죠? 아마 좌우측을 비교했을 때 의도는 이게 아닌가 싶긴 해요. 좌측은 웨이트가 0이 모든 웨이트를 0으로 둬도 x가 max 0, x가 되니까 사실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아이덴티티를 배우는 것이 맞지만 만약에 x가 네거티브가 들어왔을 때는 0으로 들어오니까
측은 아이덴티티가 제대로 이 모델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측을 보면은 모든 웨이트를 제로로 두면은 다시 x가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우측은 인풋이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파지티브건 네거티브건 아이덴티티 펑션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 can not actually learn identity 대신 우측은 can learn true identity function이라는 말을 뭐 해봄직도 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도 이렇게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꾸니까 이 이미지의 탑1 에러가 아주 약간 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구조를 이 정도 개선으로는 뭐 그냥 잘 쓰지는 않는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이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4시에 다시 수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레즈넷 알아봤습니다. 레즈넷 하고 나면 저희 실습 노트의 파트 5가 레즈넷을 하드 코딩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짜기 위한 이론적 준비는 마쳤습니다. 별 얘기가 없더라도 다음 시간에는 파트 5 한번 실습해볼 거니까요. 510호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학습했던 지금까지 봤던 뉴럴 네트워크들의 그 파라미터 개수, 그러니까 즉 이 모형의 복잡도랑 그다음에 이 모형들의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자 가로축이 모형의 포워드 패스 한 번 할 때 부동소수점 연산이 몇 번 필요한지고요. 우리가 부동소수점 연산 몇 번 필요한지 우리가 직접 한번 계산해 봤었죠? 그다음에 세로축이 탑1 아큐러시입니다. 요 원이 크면 클수록 큰 모델. 아니야, 잠깐만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계산이 많이 걸리는 모델, 위로 갈수록 성능이 좋은 모델이고 추가적으로 이 원의 크기로는 이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를 한번 나타내 봅니다. 보시면은 VGG 계열들이 요 오퍼레이션 숫자도 많고 모델 사이즈도 크다는 걸,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도 많다는 걸 볼 수 있는데 탑1 아큐러시가 탑을 찍진 않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뭐 레지넷 구조나 구글넷 같은 경우에도 인셉션 버전 3, 인셉션 버전 4라는 이름으로 계속 개선이 됐었는데 개선된 버전들이랑 비교해보면 주로 레지넷 계열들이랑 인셉션 계열들이 계산량은 좀 상대적으로 VGG 넷보다 적으면서 탑1 아큐러시는 이렇게 높은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어디 보자. 인셉션 V4는 인셉션 아이디어에 레지넷에서 섞은 거라고 하고요. 방금 VGNet의 얘기를 잠깐 했고 메모리가 크고 어퍼레이션도 많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구글넷이 상당히 이피션트하다는 거. 이렇게 어퍼레이션 숫자도 적고 그다음에 이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도 상당히 적죠. 그다음에 알렉스넷은 컴퓨테이션 숫자는 적지만 파라미터 숫자는 많다는 것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탑1 아큐러시도 높진 않고요. 다음에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자인 자체는 심플하죠. 그다음에 아큐러시는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계산 이피션시는 VGNet과 구글넷, 그다음에 알렉스넷에서 중간쯤에 있네요. 2015년까지의 스토리를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이후에는 1년에 내가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해서 탑1 아큐러시가 베스트를 달성했다라는 그런 논문이 정말 보수적으로 적어도 1년에 1000편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와중에 이 대회를 1등을 차지했던 페이퍼들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위너는 그냥 모델들은 앙상블한 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016년 이후에 레즈넷을 좀 임프루브한 페이퍼들이 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레즈넷 다음에 레즈 넥스트인데요. 아이디어는 뭐냐면, 자, 바트넷 레지드의 블럭은 뭔가 한 방향으로만 그 함수를 진행시키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 그 다음에 더하는 게 기본적인 구조잖아요. 그런데 요 항등함수 항등함수 더하는 거 말고 요 중간에 이 레지듀얼 블럭을 여러 개를 평행하게 진행을 시켰더니 성능이 더 좋았나 봅니다. 자, 여러 개의 연산을 패러하게 했다가 맨 마지막에 붙이는 아이디어 어디 있었죠? 인셉션 모듈에서 한번 보신 적 있죠? 그 아이디어를 뭐라 그래야 돼?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의 그 교훈을 잘 배워가지고 성능 형성에 써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좌측의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이랑 우측의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비교해보면, 자, 만약에 여기 4C를 라지 C로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4C를 어떤 스몰 C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라지 C랑 오른쪽에 스몰 C는 다른 거죠. 그러면 토탈 플럭스가 좌측은 17 HWC 제곱이 나온다는 걸 금방 유도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는 8 라지 C 스몰 C 더하기 9 스몰 C 제곱 더하기 HWG가 된다는 거를 또 디랍할 수 있는데, 언제나 이 새로운 구조를 제안할 때는 웬만하면 계산량을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제안을 할 테니까, 자, 요거 하나 계산할 때랑 요거 하나 계산할 때랑 이 토탈 구동소수점 횟수를 같게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9GC 제곱 더하기 8GCC 더하기 마이너스 17C제곱을 제로로 하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스몰 C를 결정하면 되나 봅니다. 자, 그다음에 레즈 넥스트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잠깐 얘기할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보시면은 뭔가 패러럴한 거를 여러 개, 이렇게 한 블락 안에 패러럴한 연산을 여러 개 붙이는 거를 조금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뭐 되게 디테일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화된 컨볼루션 연산을 이 컨브2G라는 우리가 숙제에서 가장 많이 봤었던 이 클래스에서 이미 구현을 하고 있네요. 뭐 필요할까요?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룹 컨볼루션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컨볼루션을 이렇게 이게 레즈 넥스트처럼 이렇게 패럴하게 찢어서 했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룹 컨볼루션을 이용해 가지고 어디 보자.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보고 계신 그림을 좌측 그림처럼 쓸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기피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레즈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자. 이 층수는 똑같이 하는데 이 그룹의 개수나 그룹 안에서 컨볼루션 개수를 몇 개를 유지하는지를 가지고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좀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볼 기회가 되면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시면은 뭔가 요 그룹의 개수를 좀 늘리면
또 에러 레이트가 희미하게나마 조금씩 낮아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사람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열심히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찾아야 되느냐, 컴퓨터한테 시킬 수는 없는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뒤에 나오면은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는 방법론들이 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줄여서 NAS라고 하는데, NAS까지 포함해가지고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 네트워크라는 것은 줄여서 SNET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디 보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자. 그냥 플레인한 레지드의 블락을 붙인 게 지금 우리가 본 좌측이 플레인 레지드의 블락인데, 우측 같은 경우에는 플레인 레지드의 블락에다가 중간에다가 뭔가 좀 이상한 걸 씌워놨죠? 이거의 모티베이션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레즈넷을 조금 더 고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이제 여기까지가 그 연간 이미지넷 컴퓨테이션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태글로 옮겨갔다고 해요. 태글로 옮겨갔으면 이제 사람들이 상시로 자기의 뉴럴 네트워크를 시험해 볼 수 있었겠죠. 이제 그 이후의 결과는 좀 많은 결과들이 있겠지만 이 슬라이드를 만드신 분께서 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하다 생각되는 네트워크 구조를 좀 픽업을 한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구조를 하나 살펴보자면은 이런 구조도 유명했습니다. 덴스넷이라는 녀석인데요. 여러분, 덴스 하시면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까? 밀도 있죠? 뭔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좀 냄새를 주지 않습니까? 자, 네, 옆에가 그림입니다. 이 덴스 블락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어떤 표준적인 디자인 중간중간에 끼워 넣은 녀석인데요. 덴스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시면, 자, 인풋을 한번 컨볼루션을 하고 나서, 자, 어디 보자. 인풋을 컨캐트를 한다는 거는 스스로를 인풋 피처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레즈넷처럼 HX는 뭔가 이를테면 말하자면 W1 X 더하기 X를 한 게 아니라 HX는 W1 시그마 WX 컴마 X 이렇게 한 느낌이죠. 컨캐트네이션 했다는 거는 이 밑에 있는 녀석을 계속 피처로 그냥 그 다음 레이어를 위한 피처로 약간 계속 재활용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전에 있었던 거를 다음에도 컨캐트네이트하고 그 다음에도 컨캐트네이트하고 바로 그 다음에도 컨캐트네이트 하네요. 그럼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전 피처랑 변환된 피처를 계속 그대로 써먹는 거죠. 타뷸러 데이터라고 하면은 원래 피처 살아있고 전 처리한 피처 옆에 있고 전 처리한 피처랑 있는 원래 주어진 피처를 한 번 더 전 처리한 게 또 옆에 붙어 있고 전 처리가 누적된다기보다는 전 처리 되기 전이랑 전 처리한 후가 계속 옆으로 피처가 계속 붙어가는 느낌이죠. 이게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성능이 좋았으니까 아마 소개가 됐겠죠. 다음에 이 네트워크 구조의 의의로서 여기서 소개가 되는 거는 자,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을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고 왜죠? 백 프로포게이션 할 때 요 밑쪽으로 바로 내려가면 되니까. 다음에
밑단에 있는 피처도 뭐 재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있는데 이게 실제로 뭐 어떤 데이터에서 잘 워크할지는 실험을 통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구조가 이번에는 연산량 너무 많은 거 모바일 디바이스에 못 넣겠어.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에 넣을 수 있는 정도로 어떤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파라미터 개수도 줄이지만 성능은 최대한 잃지 않는 방향으로 새로운 네트워크들을 좀 개발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블넷 계열이고요. 필요하시게 되면 한번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키워드로 모바일넷, 셔플넷 이런 애들을 좀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는 뉴럴 아키텍처 서치입니다. 뉴럴 아키텍처 서치의 기본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자 트레이닝 셋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냥 어떤 의미의 긴 벡터 하이퍼 파라미터 벡터가 있겠죠? 그 하이퍼 파라미터 벡터를 람다라고 하면요. 람다를 하나 고정했을 때 이제 트레이닝 셋에서 LW 미니마이저 해가지고 밸리데이션 셋에서 이를테면은 아큐러시를 딱 계산하죠? 그럼 크게 봤을 때 이 전체 우주로 봤을 때 람다 제로 하나 고정했을 때 아큐러시가 람다 제로의 함수로서 대응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아큐러시 람다 제로를 람다 제로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람다 제로에 대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렇게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듯하죠? 근데 이거의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아큐러시 람다 제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람다 제로 하나에 대해서 일단 W부터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W. 람다 제로 하나 고정했을 때 W를 10 에포크 돌면서 W를 막 이터레이션 한 수십만 번 돌면서 이터레이션 수십만 번을 돌아야 아큐러시가 딱 하나 뜨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람다 제로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한번 계산하고 이제 람다 제로 한번 업데이트 됐으니까 람다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또 람다 1에 대해서 아큐러시 람다 1을 또 계산합니다. 또 그레디언트 디스트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트를 또 수십만 번 돕니다.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트를 수십만 번 도는 거를 이너 루프로 해가지고 또 람다 제로에 대해서 또 아우터 루프를 확 돌아야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뉴럴 아키텍처 서치 사람들이 이거를 보통 오토 ML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상당히 컴퓨터를 많이 씁니다. 물론 이 과정을 겪어서 좋은 구조 하나 찾으면 그 구조를 나중에 계속 쓰면 되겠지만 좋은 구조 하나 찾는데 뭐 탄소는 물론이고 그 클라우드의 많은 자원들을 소모할 것만 같죠? 자, 여기서도 아주 비싸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오리지널 페이퍼는 GPU 8개가 아니다. 800개 이용해가지고 28일 동안 트레이닝했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일지 감히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럴 아키텍처 설치로 어떤 구조들, 나스넷들을 좀 찾아봤더니 기존의 구조들에 비교해서 넘버 오브 파라미터를 줄이면서도 타번 악처를 이비넷 데이터셋 기준으로 타번 악처리수를 좀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챕터 8의 서머리입니다. 자, 옛날에는 클수록 좋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이제 그 생각에 조금 그 결을 좀 달리한 게 구글넷입니다. 계산의 이피션시를 좀 중요시했고요. 그래서
빨리 레졸루션 낮췄고 원바이원 바틀넥을 발명을 했고 플리 커넥티드 레이 대신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집어넣었고 그다음에 레지넷은 매우 층수가 많은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킬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어디 보자. 레지넷 이후에는 그래서 효율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작은 네트워크들도 많이 제한이 됐었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구조를 찾기 위한 방향으로는 뉴럴 아키텍처 서치도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어떤 아키텍처를 실제 문제에서 써야 하느냐?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이 컴퓨터 비전을 가지고 실제로 현업 경험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드리긴 어렵고, 요 경험이 많으신 분의 어떤 지도를 보관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경험이 많으신 이분은 뭐라 그랬냐? 이거 중요합니다. 사실 대학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내가 세상을 구하겠다는 생각은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프로블럼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진 아키텍처를 쓰는 편이 기본적인 성능을 좀 보장하고요. 그 이유는 이 네트워크 구조가 제한되기까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같은 이미지 데이터셋 그 안에서는 실험을 많이 한 끝에 괜찮다고 믿어진 그 구조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논문으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의 지혜를 이 아키텍처를 가져다 쓴다는 건 그 사람들의 지혜를 가져다 쓴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디자인하려기보다 있는 거 쓰고 그다음에 있는 거로부터 조금씩 트윅을 주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큐러시를 신경 쓴다면은 일단 레지넷부터 시작해보라라는 그 말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계산 속도에 신경을 쓰면은 모바일넷이나 셔플넷 계열의 그 네트워크 구조를 트라이 해봐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녹화 강의로 보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일단 지금 정규 수업 시간이 4시 50분인데 오늘은 일찍 끝내죠. 네. 다음 시간엔 이거 파트 5 이거 실습할 겁니다. 네, 실습할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녹화 강의로 6월 1일 데드라인이랑 6월 6일 데드라인으로 10장, 11장 곧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파트 5 실습한 다음은 바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교수님, 저 강의는 네. 6월 1일까지 들어요. 네, 6월 1일까지. 6월 1일이랑 6월 6일이 휴강일이잖아요. 미리 올릴 텐데 그 휴강일까지는 들어라입니다. 네. 질문 또 있어요? 질문 없으면은 조금만 일찍 끝낼 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